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영욱입니다. 자, 오늘 할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 의거활동,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의거라는 단어예요. 의거라는 단어, 의거하고 테러하고를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학생들이 더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긴 뭐가 다릅니까? 아니, 뭐가 똑같습니까? 분명히 너무 달라요. 테러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결국 죄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폭탄을 던지는 게 바로 테러예요. 그에 비해서 의거라는 것은 진짜 나쁜 놈들, 일제강점기의 그 일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본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기관, 총독부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 향해서 그놈들 나쁜 놈들이잖아요. 나쁜 놈들을 향해서 던지는 건 당연히 무엇이 의거가 되는 겁니다. 단순한 단어 하나의 차이로 여러분들 보이지만요, 사람들에게 인식을 전혀 다르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거와 테러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떤 단체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딱 두 가지 단체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 의열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의열단.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의열단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 1920년대 주로 활동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1920년대. 하지만 한인애국단은 몇 년도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1932년도의 활동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씩 보죠. 여러분들, 먼저 의열단은 1919년, 그러니까 3.1운동 직후입니다. 1919년에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린성, 만주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해두면 만주에서 누가 모였느냐? 김원봉 대장. 김원봉 대장, 그 다음에 윤세주 같은 분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에요. 그래갖고 일본 놈들을 일본의 통치기관을 폭파하자라고 만든 조직이 바로 이 조직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김원봉 대장에서 이름이 봉자로 끝나죠. 자, 이걸 제가 붙인 말로는 제가 만든 규칙인데 봉의 제1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봉의 제1법칙이라는 건 바로 뭐냐? 이름이 봉으로 끝나면 무조건 사회주의자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했잖아요. 자, 오늘은 아니지만 이제 무장 독립투쟁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김원봉 대장님, 김두봉 장군님이 양세봉 장군님을 다 배웁니다. 자, 원봉, 두봉, 세봉, 원봉, 두봉, 세봉 다 사회주의자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플러스가 되시냐면 1923년에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합류를 하세요. 신채호 선생님은 특히 무엇까지 써두셨느냐? 이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걸 써두셨어요. 조선혁명선언은 무엇이라고까지 불리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 의열단 강령이라고까지 불리는 겁니다. 행동지침이라고 불려요. 아니, 내용이 뭐길래요? 일단 1923년에 신채호 선생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여러분들 파악을 합시다. 1923년이면 이 신채호 선생님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로 나오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23년. 기억난다. 국민대표회의. 창조파, 개조파. 이분은 창조파셨는데 문제는 개조조차도 안 된다는 거였죠. 그래갖고 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열 받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아예 임정에서 나오시죠.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 의열단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의열단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걸 써주시면서 의열단에 가입하셨는데 도대체 조선혁명선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독립운동 방략을 비판을 해요. 기존에 있었던 독립운동 방략을 비판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기존에 있었던 독립운동론, 자치론 안 된다. 어떻게 안 되는지 조금 이따 읽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교. 이분 외교론이라면 치가 떨리시죠? 이승만하고 싸우느라고. 그래갖고 외교론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준비론. 준비도 안 된다.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자라는 얘기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읽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무엇을 하느냐?
이게 바로 조선혁명선언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내정 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운동하는 자, 내정 독립, 참정권, 자치를 운동하는 자, 자치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이냐? 3.1운동 이후에 강도 일본이 또 우리의 독립운동을 완화시키려고 송병준, 민원식 등 한두 매국노를 시키어 이따위 미친 주장을 부르미니 이에 부와 내동하는 자 맹인이 아니면 어찌 간사한 무리가 아니냐.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자치로는 친일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첫째는 외교론이니 청원서나 여러 나라 공간에 던지며 첫째는 외교론이니 그 다음에 또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청원서나 여러 나라 공간에 던지며 탄원서나 일본 정부에 보내어 국세의 외롭고 약함을 슬피 호소하여 국가 존망, 민족 사회의 대문제를 외국인 심지어 적국인의 처분으로 결정하기만 기다리었도다. 그러니까 외교는 된다 안 된다. 왜 우리의 운명을 다른 나라한테 맡기느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둘째는 준비론인, 이제 준비론을 깔 차례입니다. 강도 일본이 정치, 경제 양 방면으로 구박을 주어 경제가 날로 곤란하게 생산기관이 전부 박탈되어 있고 먹을 방법도 단절되는 때 무엇으로 어떻게 실업을 발전하며 교육을 확장하며 더구나 어디서 얼마나 군인을 양성한들 일본 전투력의 100분의 1에 비교되게라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준비도 우리가 무엇이 남아서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몽을 버리고 어리석은 꿈 같은 건 다 버려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이게 뭔데요?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치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 진이라. 다른 거 아닙니다. 민중의 직접 혁명,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신 분이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세요. 조선혁명 선언의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나오냐? 이거 대신에 다른 게 아니라 민중의 직접 혁명을 촉구하게 되죠. 이런 걸 하면서 이분이 내세웠던 사상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무정부주의로 갑니다. 아나키즘이라고 불리는 무정부주의 쪽으로 가요. 무정부주의 쪽으로.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이제 그 의열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갖고 나선 게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누가 있었냐? 박재혁 의사가 계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몇 분만 여러분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혁 의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디를 박살냈냐? 부산경찰서.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지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으로는 여러분들 누가 계시냐면 김익상 의사가 있었어요. 김익상 의사. 김익상 의사는 총독부에다 폭탄을 던지셨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 상하이 황포탄 의거를 하시다가 체포가 되십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의거를 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김상옥 의사가 있었습니다. 김상옥 의사는 어디로? 종로경찰서에다가. 종로경찰서에다 폭탄을 던지셨죠. 자, 그 다음에 나석주 의사가 계셨어요. 나석주 의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느냐?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척.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이름 들었죠? 그 다음에 동척에다가 그 다음에 식산은행 같은데 동척과 식산은행에다가 폭탄을 던지셨어요. 이런 활동들을 했던 조직이 바로 의열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었는데 의열단에서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나오냐? 김원봉 대장이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더 이상 이런 의열투쟁으로는 이런 독립을, 실질적인 독립을 쟁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맨 마지막엔 뭘 해야 되냐? 결국 일본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의열단 같은 소수 조직으로는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긴 어렵다.
그렇다면 어떡하자라는 얘기냐? 우리 소수 조직이니까 소수 조직에서 최고의 효율성을 찾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당장 큰 부대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바로 우리 의열단 단원들을 이런 부대들을 운영할 수 있는 장교로 키워내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5년도에 김원봉 대장은 단원들을 이끌고 어디에 입학을 하느냐? 황포군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황포군관학교는 어떤 단체였느냐? 여러분들 황포군관학교는 중국의 사관학교입니다. 중국 국민당이라는 조직이 국민당이 운영하는 사관학교예요. 여기에 교장이 누구였냐면 당시 중국 국민당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장제스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김원봉 대장은 장제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이 나중에 무장독립투쟁에서 편해져요. 자, 그리고 이들을 바탕으로 1932년에는 조선 혁명 간부학교라는 학교를 만들게 돼요. 조선혁명 간부학교 32년에는. 그래갖고 우리 독립군 지휘관들을 우리가 직접 키워냅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1938년도에 나중에 이건 무장독립투쟁에서 자세히 설명할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38년도에 조선의용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열단은 앞으로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전환되게 된다. 25년 이후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자, 그리고 이제 1932년에 한인애국단이 나오게 됩니다. 한인애국단은 누가 만들었냐? 1931년. 백범, 김구가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썰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926년에 만들어졌다는 썰이 있고 하나는 1931년도에 만들어졌다는 썰이 있는데 31년 썰이 요즘은 더 대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 당시 한인애국단은 왜 만들었냐? 임정희 위기였어요. 어떤 위기였는데요? 자, 31년도에 만보산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만보산 사건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만보산이라는 지역은 만주에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중국인들이 지주로 있었고 우리 동포들이 거기서 소장농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중국인들과 우리 한국인 소장농들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때 누가 들어왔냐면 일본 군대가 여길 들어와요. 만주에 일본 군대가 많았거든. 들어오더니 누구 편을 들어주냐? 의도적으로 한국인 편을, 소장농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왜 일본이 이런 짓을 했습니까? 이러고 나서 얼마 뒤에 일본은 만주에 대한 대대적인 침략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만주 사변이라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중국인들은 이제 한국인은 싫어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야, 이 쪽발이 새끼들이 우리를 침략을 했는데 그 쪽발이 새끼들이 누구 편 들더라? 한국 놈들 편 들더라. 그러니까 한국 놈들하고 쪽발이 새끼들하고 같은 편이야. 이런 갈등을 만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이게 바로 만보산 사건.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만주 사변까지 다 31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만주 침략까지.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은 중국 내에서 한국인을 안 좋게 보는 일본의 쫄따구처럼 보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렇게 되자 분명히 이런 사건으로 해서 임정이 위기에 빠졌죠. 여기에서 타개책이 필요합니다. 그 타개책으로 만든 게 한인애국단이라고 나와요. 그러더니 결국 1932년에 움직입니다. 자, 1932년에 어떤 게 있었느냐? 첫 번째가 이봉창 의사가 움직이세요. 이봉창 의사는 도쿄로 가십니다. 도쿄로 가셔갖고 일본 왕 일왕을 잡아 죽이려고 일왕 히로히토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는데 폭탄을 던졌습니다. 일왕의 외출 모습을 보고 아유 이거 일본 왕 써지지도 않네. 자, 죽이려고 했는데 폭탄이 안타깝게도 불발탄이었어요. 그래갖고 진짜 아까웠죠. 그런 상황에서 상하이에서 신문이 나옵니다. 뭐라고? 안타깝게도 이게 실패로 끝났다.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 우리 쪽발이 대마왕이 안 뒤진 게 안타깝다 이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일본 승려 사건이라고 중국 내에서 일본 승려가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그러자 일본이 침략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차 상하이 사변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는 상하이 사변이라고만 알아두면 됩니다. 상하이로 일본 놈들이 1932년도에 쳐들어가서 상하이를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중국인들에게 개망신을 줍니다.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을 망신을 주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 상하이 한복판에 있는 공원이 바로 훈커우 공원이 있어요. 훈커우 공원.
지금은 루신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하냐면 천장절. 천장절이라는 것은 일본 왕의 생일을 얘기해요. 그리고 상하이 점령 축하 파티. 천장절 겸 상하이 점령 축하 파티를 상하이 한복판에 있는 공원에서 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건 중국인들의 개망신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한테 한마디 하는 거죠. 왜 꼽냐? 꼬우면 댐벼봐 이 새끼들아. 댐빌 용기 없으면 눈 깔고 이러죠. 그런데 중국인들이 일치단결했고 눈을 깔죠. 하지만 우리 눈 깝니까 못 깝니까? 우리 눈 못 깔지. 자, 역시 수류탄으로는 안 되겠어요. 역시 폭탄은 무슨 폭탄이 최고? 도시락 폭탄이 최고. 이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바로 누가 가셨냐? 윤봉길 의사가 가세요. 윤봉길 의사가 가셔갖고 상하이 홍코우 공원 의거에서 일본 장교를 비롯한 일본 놈들을 엄청나게 작살을 내버립니다. 역시 폭탄 도시락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도시락 폭탄이 아니라 원래 물병 폭탄입니다. 거기다 던진 것. 도시락 폭탄은 갖고 계시다가 자결용으로 쓰시려고 했는데 그건 쓰시진 않으셨어요. 자, 이걸 터뜨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윤봉길 의사의 이 활동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다른 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백범일제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 의사를 보내면서 백범과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윤봉길 의사가 주머니를 다 뒤져서 돈을 꺼냅니다. 마차상만 딱 놔두고요. 왜 이러나 자네? 그랬더니 저는 어차피 이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독립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리고 시계를 벗어서 김구 선생님의 시계가 굉장히 낡았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의 시계가 더 상태가 좋으니까 그걸 벗어서 바꿔서 차게 됩니다. 이 시계를 차시고 저는 지금 가지만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자식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서도 남기셨는데 그 유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아들들에게 이런 얘기를 남기셨어요. 너희는 아비가 없음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엄마만 있어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들이 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거든 이 나라 대안을 위해서 싸우는 투사가 되어달라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그런 유언을 남기셨어요. 이렇게 보냈는데 김구 선생은 아마 보내기 싫으셨을 거예요. 정말 이 훌륭한 한 청년을, 한 젊은이를 어디에 죽음의 장소로 보내는 거니까. 김구 선생님이 1945년도 해방을 맞이하고 귀국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 중에 하나가 윤봉길 의사의 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부인과 자식들한테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의 남편과 이 사람들의, 이 아이들의 아버지를 죽음의 장소로 보낸 사람이라고, 그 나쁜 사람이라고, 이 사람 용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두 분은 어디 계시냐? 효창공원에 계세요. 김구 선생님 돌아가시고 국립묘지로 모신 게 아니라 효창공원으로 모셨고 윤봉길 의사 이후에도 돌아오십니다. 그래갖고 윤봉길 의사의 그 유해도 김구 선생님 옆에 나란히 묻어드렸고요. 그 다음 백정기 의사라고 계세요. 백정기 의사도 여기다 묻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거기에 봉분이 4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323호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래는 423호예요. 근데 한 무덤이 가묘예요. 주인이 아직 오시지 못하셨어요. 그 주인은 안중근 의사십니다. 안중근 의사. 반드시 그 유해를 찾아서 모셔와야 됩니다. 진짜 온 위순을 다 뒤집어서라도 진짜로 찾아서 모셔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윤봉길 의사의 홍코우공원 의거는 누구한테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느냐? 다른 인물이 아니라 장제스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장제스가 무엇을 하게 됐냐? 이런 얘기를 하죠. 한국이란 나라가 살아있구나. 중국 1억 인민이 아무도 못한 일을 한국의 한 청년이 해냈다. 난 지금까지 한국이란 나라가 죽은 줄 알았다. 근데 지금 보니 한국이란 나라는 살아있구나. 내가 이제부터 한국을 돕겠다. 해갖고 당시 중국 국민당이고 국민당의 지배자가 바로 장제스입니다. 중국 국민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해주게 돼요.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인해서 솔직히 말하면 임시정부는 더 이상 상하이에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국민당이 우리 함께 이동을 하자. 그래갖고 국민당의 이 지원으로 함께 충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32년부터 이동을 해갖고 1940년에 충칭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충칭에 도착을 하자 이 장제석이 김구수, 백범 김구를 모시죠. 그리고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과 무기를 댈 테니 한국인들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서 군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임정의 군대였던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지는 그 발판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윤봉길 의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윤봉길 의사의 의거 그리고 이봉창 의사의 의거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거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이렇게 의열단의 활동과 한인 애국단의 활동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부터 갑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 강령을 가진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몽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건 보나마나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단재 신초우 선생님의 조선혁명선언 이것을 행동 강령으로 한 단체는 당연히 의열단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1번.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가 결성하였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인 애국단이죠. 단원인 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거 맞는 얘기. 이봉창은 도쿄에서 일본 국왕을 처단하려는 의거를 행하였다. 이거는 한인 애국단이죠. 단원들이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하여 군사교육 및 간부훈련을 받았다. 이거 맞죠. 1925년부터 그 변화를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리을 몇 번? 4번이 답이 되죠. 자, 그 다음 문제가 됩니다. 밑줄친. 그가 일으킨 사건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갖고 나왔습니다. 일자는 1928년 일본 승려 사건을 계기로 전쟁을 도발하였다. 일본은 이때 사라카와 대장을 사령관으로 삼아 중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는 이에 봄 야채상으로 가장하여 일본군의 정보를 탐지한 뒤 4월 29일 이른바 천장절 겸 전승 축하 기념식에 폭탄을 투척하기로 하였다. 식장에 참석하여 수리탄을 투척함으로써 파견군 사령관 사라카와 그 다음에 일본 거류민단장 가와바다 등은 즉시 즉사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이거라면 여러분들 상하이 홍커우공원 의거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죠. 국민대표회의. 이건 1923년 임정에서 나온 거고 상관없죠. 한국 광복군 형성자의 기초가 되었다. 이거 맞죠. 이것 때문에 누가 감동받았다. 장제스가 감동받았다. 민족유일당 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민족유일당 운동, 신간의 계기, 60만세 운동 같은 거 찾아야 되겠죠. 미스야 협정은 아직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1925년도의 일입니다. 단원들이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하였다. 이거는 의열단하고 관련된 1925년도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관없죠. 정답이 되는 건 몇 번?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의열단과 한인 애국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